2020년대 뉴스를 보면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신냉전이라는 표현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등장하는 이 표현.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는 다소 누그러진 느낌이지만 한때는 미중 갈등을 설명하거나 혹은 설파할 때 등장했던 대표적인 키워드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은 혹시 이 신냉전이라는 표현이 언제, 누가, 왜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처음부터 21세기 미중 경쟁을 염두에 두고 탄생한 개념일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흥미롭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1963년. 런던의 한 서점 진열대에 흥미로운 제목의 책 한 권이 놓입니다. 신냉전, 모스크바 대 베이징. 저자는 에드워드 클랭크쇼. 제목을 다시 천천히 살펴보세요. 모스크바와 베이징, 즉 소련과 중국입니다. 미국은 어디에 있나요?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신냉전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게 된 맥락은 놀랍게도 체제 경쟁에서의 맥락이 아니라 중국과 소련, 즉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의 갈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저자 클랭크쇼는 스탈린 시대의 소련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 모스크바 주재 대사관에서 일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1960년대에 벌어지고 있던 중소 갈등은 단순한 일시적인 마찰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냉전이었다는 것이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중국과 소련은 1950년 중소우호동맹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할 정도로 겉으로는 굳건한 동맹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중국과 소련은 미묘한 갈등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양국 사이에는 골치 아픈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만주 지역의 이권, 내몽골과 신장 지역의 경계, 철도와 항만 사용권까지. 그러던 중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합니다. 이것은 중소관계 변화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스탈린에 이어 소련에서 새로 집권한 후르쇼프는 중대한 노선 변화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국 측 자유진영과 소련 측 사회주의 진영이 군사적 충돌 없이 공존하고 평화롭게 경쟁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에 대해 마오쩌둥은 이를 수종주의라고 맹비판을 합니다. 양자 사이의 갈등은 공산혁명의 속도와 방법에 대한 차이, 말하자면 점진적 접근과 급진적 노선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62년, 63년에는 상황이 더욱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이념 논쟁을 넘어 실제 군사적인 긴장으로 발전했어요. 바로 이때 클랭크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러한 상황을 신냉전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기존의 미소냉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갈등이라는 뜻이었어요. 이제 시간의 바늘을 60년 후인 2020년대로 돌려봅시다. 신냉전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했어요. 하지만 이번의 주인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마치 같은 이름을 가진 완전히 다른 사람 느낌이에요. 정치의 중요한 표현들, 개념들은 시대와 함께 여행을 합니다. 원래 의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맥락에서 다시 쓰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무엇이 변했는지,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